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63번째 준비한 영상은 커피와 절대 섞어서는 안 될 10가지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동네 마을 회관에서 주민분들이 꽤나 커피를 즐기신다고 하여 매번 고향에 갈 때마다 믹스 커피를 자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약과 커피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동네 어른들 대부분 각종 영양 보조제부터 많은 처방약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를 드실 때 특별히 피해야 할 약이나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커피와 약을 함께 먹으면 약 효능에 영향이 갈까요? 답변. 1819년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프 페르디난트 룬게가 처음으로 커피에서 카페인의 중요한 성분을 발견한 이래 오늘날 커피는 신체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천연 에너지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천연 에너지원으로 간주되는 커피를 설명할 때 항상 부담스럽게 따라붙는 서술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향정신성 물질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부담스러운 표현이 의미하듯 질문 내용의 우려처럼 커피와 약을 함께 먹으면 약 효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와 약물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약물의 약동학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장과 간에서 약물의 흡수와 대사, 배설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이 운반체와 효소를 억제하거나 유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단 우리 몸속에 들어온 커피는 혈액 내 장벽을 통과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려는 약물 효과를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로 도출시킵니다. 우선 첫째로 장기 손상입니다. 흔히 타이레놀 성분으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 역할을 하는 성분이고 이 성분을 이용한 약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카페인이 혼합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 방해입니다. 레보티록신과 같은 갑상선 약물과 포사맥스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카페인이 혼합되면 커피로 인해 약물 흡수가 최대 60%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달 방해입니다. 가장 흔한 내복약은 혈액을 타고 간장을 거쳐 전신으로 운반되며 각 목적지에 도달함으로써 효과를 발휘하도록 캡슐화 또는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물과 함께 섭취한 커피가 약물이 방출되는 방법과 위치를 변경하여 전달 및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카페인 효과 증폭 작용입니다. 마취를 위한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은 커피를 마시면 흡수율이 75%까지 떨어지지만 반면 해열소염 진통제인 아스피린은 커피 섭취가 장내 미생물을 변형시켜 아스피린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커피가 이처럼 약 복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약 효능이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약물은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 음료와 처방약 사이의 상호작용은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상태를 악화 혹은 부작용 위험을 높이고 카페인의 각성제 효과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와 약을 함께 먹으면 약 효능에 영향이 갈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커피와 절대 섞어서는 안 될 10가지 약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그 의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커피가 많은 약물의 흡수, 분포, 신진대사 및 배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커피가 일부 일반적인 약물의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모든 약물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주어진 질문 중 동네 어른들 대부분 각종 영양 보조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처방약을 복용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커피를 드실 때 특별히 피해야 할 약이나 유의사항을 반영해 본다면 갑상선 치료 약물을 포함 감기약, 당뇨병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약, 천식치료 약물, 골다공증 치료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혈압약, 멜라토닌과 같은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치료 약물과 커피가 결합됐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은 치료 약물의 무력화입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것과 동시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몸에 흡수되는 약의 양을 줄여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작은 효과가 아닌 환자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가 갑상선 약물의 흡수를 절반 이상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여 먹는 약물을 거의 무력화하는 수준이라 여겨집니다.
수면장애입니다. 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과 같은 불면을 유도하는 중추신경계 자극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기약에도 대부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커피까지 마시면 아마 그날 잠을 청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커피에 설탕이나 우유를 섞으면 혈당이 급상승하여 당뇨병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카페인은 당뇨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사람들이 당뇨병 전증을 앓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우유 설탕이 첨가된 커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전달되어야 할 약물 손상입니다. 인지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여 생각, 기억 또는 일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뇌장애 질환 알츠하이머병. 그런데 도네페질 등 치매 치료제는 카페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혈액 뇌 장벽을 세워 뇌에 전달되는 치료 약물이 원활한 통행을 방해, 약물의 치료 효과를 손상시킵니다. 약물 부작용의 위험을 높입니다. 천식은 폐에 영향을 주어 기도에 염증을 일으키고 자극을 주는 만성질환으로 이로 인해 호흡 곤란 등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치료제로 테오필린과 같은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 기도를 이완시켜 호흡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만 이때 커피를 마시면 중추신경 흥분 작용이 증가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약물의 효능이 감소됩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얇고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높이는데 폐경을 겪은 여성에게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경우 약물의 전체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제 흡수 축소와 카페인 부작용을 가중시킵니다. 항우울제는 주로 우울증을 완화하는 약제인데 일부 약물은 커피와 동시에 마시는 경우 커피가 몸에 흡수되는 치료제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 플로복사민은 카페인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더 가중시켜 이로 인해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약물의 흡수 방해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환각, 망상, 분열적 사고, 공격성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입니다. 항정신병 약물 복용 중 커피는 평소보다 신체가 치료 약물을 덜 흡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치료 약물의 흡수 방해입니다. 펠로디핀과 같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커피를 동시에 마시면 더 심각한 이뇨 효과를 경험, 몸에 약이 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수면 유도 효과 상세입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도록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신체에서 생성되는 천연 호르몬인데 이 기능을 수면 보충제 형태로도 개발, 일반 의약품으로도 판매됩니다. 하지만 커피와 함께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그 기능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커피를 드실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물의 흡수 방해 및 약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복용과 커피타임 시차를 최소 1시간 정도 두어야 합니다. 갑상선 치료 약물처럼 몸에 100% 흡수 보장되어야 할 약물은 4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에 의한 전문 의약품의 경우 가능하다면 4시간 정도 시차를 두고 드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에 복용하는 약물 개수가 평균 5.3알이라는 최근 통계 수치는 필연적으로 커피 섭취와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커피만 사다 드릴 게 아니라 마을회관 등 동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위의 내용들을 카피 정리해 게시해 놓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은 커피를 마실 때 특별히 피해야 할 약이나 유의사항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면 커피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될 10가지 약물과 연결시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